안녕하세요. 오늘은 액티브 셋 스트래티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레디언트 베이스드 메소드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GRG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레디언트 베이스드 메소드를 뉴메리컬하고 컨스트레인한 문제를 뉴메리컬하게 푸는 방법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거기 대표적인 방법이 GRG와 SQP가 있는데 SQP로 넘어가기 이전에 그 중간에 다음과 같이 대표적인 네 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각각의 아이디어들을 통해서 이런 컨스트레인이 있는 문제들을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풀려고 노력해 왔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엿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 중에 오늘은 액티브 셋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액티브 셋은 GRG와 관련이 깊은데요. GRG가 지난 시간에 배워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이퀄리티 컨스트레인에 대해서만 고려를 해왔습니다. 근데 실제 문제는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이 존재를 하죠. 그럼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이 있을 때 GRG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라고 고민을 하게 됐고 그렇게 생각해서 나온 아이디어가 그러면 액티브한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만 고려하면 어떨까입니다. 이퀄리티 컨스트레인이 G가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이 G가 0보다 작거나 같다죠. 뭐 어떤 이런 G가 있으면 이쪽은 인피저블하고 왼쪽만 피저블한 이런 컨스트레인인데 얘가 액티브하다라고 하는 거는 항상 해가 이 바운더리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바운더리에 존재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건 마치 H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액티브한 컨스트레인은 H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구나. 이퀄리티 컨스트레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구나. 라는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액티브 셋 스트래티지는 워킹 셋이라는 것을 정의를 합니다. 워킹 셋이라는 거는 이제 뭐 일종의 바구니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바구니가 워킹 셋이 있는데 여기에는 액티브한 이니퀄리티만 들어가는 겁니다. 액티브한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만 담을 수 있는 이런 워킹셋을 마련을 해놓고 여기에다가 액티브한 G를 넣고 또 액티브하지 않은 G를 계속 빼는 이러한 반복적인 작업을 통해서 액티브한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을 H로 가정을 하고 GRG를 푸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그 아이디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그 워킹셋을 액티브한 이제 컨스트레인을 담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컨스트레인이 두 개가 있다고 칩시다. G1이 있고 G2가 있는데 원래는 이제 다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이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이 돼야겠죠. 이런 식이 돼야 되는데 이때 일단 G1만 워킹셋에 일단 들어있다고 칩시다. 워킹셋에 들어있다고 치면 이제 문제를 얘만 고려해서 일단 풀 수 있겠죠? 그래서 x0에서부터 GRG를 이용해서 그 다음 x1, x2, x3 이런 식으로 이터레이티브하게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새로운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을 바이올레이트 할 때가 있습니다. 어길 때가. 그러니까 이 해들이 결국에 G1만 만족해야 되는 게 아니라 G2도 만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G2를 만족하지 않는 순간이 올 겁니다. 이렇게 G1 위에서만 움직이게 되면 그럴 때 이 G2를 add를 하는 겁니다. 아까 워킹셋에 G1만 있었다면 G2가 어겨지는 순간 G2를 그 워킹셋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그러면 이 G1과 G2를 모두 만족하는 그러니까 G1은 0, G2는 0 마치 이퀄리티 컨스트레인과 같은 이 두 개를 만족하는 영역은 어디예요? 요 교점이죠. 요 교점. 그래서 요 선을 따라서 이제 해를 찾아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또 G3라는 게 있다면 또 G3가 바이올릿 되는 순간 그 워킹셋에 들어가야겠죠. 그럼 G1, G2, G3가 다 0인 것을 만족하는 그 영역에서 계속 해를 GRD로 찾아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 가지의 컨스트레인이 있는데 여러 개의 컨스트레인들이 있는데 컨스트레인 중에 어떤 것을 워킹셋에 담아야 할지를 계속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담긴 컨스트레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러면 계속 담기만 할 거냐? 그럼 처음부터 계속 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제 빼냐? 뭔가 액티브하지 않을 때는 빼야겠죠. 액티브한 애들만 담는 거니까 액티브하지 않는 애를 어떻게 빼냐라고 하면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라글랑지 멀티플라이어를 구해서 그 걔가 네거티브인 경우에는 액티브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예전에 KKT 컨디션일 때 이런 그림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그 F의 그레디언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뮤1, 뮤2 이런 애들이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였죠. 인이퀄리티 컨스트레인에 붙은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힘의 평형을 이루어야 이게 그 솔루션을 갖게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그 당시에 뮤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뮤가 크거나 같을 때 그 컨스트레인이 액티브한 거고요. 뮤가 0보다 작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결국 마이너스 뮤가 0보다 큰 경우, 이런 경우에는 액티브하지 않아서 얘네들을 빼줘야 됩니다. 그 워킹셋에서 계속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G1, G2, 뭐 G3가 이렇게 들어있으면 이것들 중에 어떤 뮤가 0보다 작은 애가 있으면 걔는 바구니에서 빼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근데 뭐 항상 그러니까 여러 개가 네거티브가 일 수 있잖아요. 여러 개가 뭐 G1 예를 들어 G1, G3가 둘 다 네거티브다 그러면 둘 다 없애는 게 아니라 most 네거티브한 애만 뺍니다. 이 바구니에 담겨 있는 액티브 그 워킹셋에 담겨 있는 그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 중에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가 음수로 가장 작은, 가장 네거티브한 애를 제거를 해내는 거죠. 그래서 알고리즘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이니셜한 워킹셋을 정의를 합니다. 어떤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을 먼저 담아야 되는지를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담긴 뭐 이렇게 바구니에 이제 G1, G2가 담겼다고 칩시다. G3와 G4가 또 있다고 치고요. 워킹셋에 이렇게 담긴 애만 가지고 문제를 풉니다. GRG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요. 그럼 GRG 할 때는 이 G1, G2는 마치 H1, H2인 것처럼 가지고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푼 다음에 그 해가 컨스트레인을 다 만족하는지 체크를 합니다. 그러니까 G1, G2뿐만 아니라 액티브 그 워킹셋에 들어있지 않은 G3, G4까지 그리고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계산을 합니다. 바구니에 담겨있는 애들의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계산을 해서 만약에 모든 컨스트레인이 만족됐고 G1, G2, G3, G4가 모두 만족되고 모두 라그랑지 플라이어가 파지티브면 끝나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가 네거티브인 애들이 있다면 그 중에 가장 네거티브인 하나를 빼는 겁니다. 워킹셋에서. G1, G2 중에 가장 네거티브하게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가 값이 나온 애를 빼는 겁니다. 만약에 G2를 이렇게 빼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어떤 컨스트레인이 바이올렛 돼 있다면 예를 들어 G1, G2는 가지고 풀었는데 G3, G4 중에 하나가 바이올렛 돼 있다. 내가 구한 회에 G3가 만족을 못한다. 그럼 G3를 워킹셋에 넣어주는 겁니다. 다시. 그러면 이 워킹셋이 이제는
G2가 빠지고 G3가 들어와서 G1과 G3로 이루어지는 워킹셋이 되겠죠. 그렇게 된 후에 다시 스텝 2로 가서 문제를 풀고 G1, G3로 된 워킹셋을 가지고 문제를 풀고 또 차례차례 컨스트레인을 다 만족하는지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가 음수가 아닌지를 확인을 해서 이 컨스트레인을 넣었다 뺐다를 계속 반복하다가 모두가 만족될 때, 원의 기준이 모두가 만족될 때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컨셉을 정확히 이해를 하시면 GRD를 가지고도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을 해결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